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여름 유독 이른 더위가 찾아왔다라는 신문 기사가 반갑지 않게 많았습니다. 2024년 6월 전국 평균 기온은 22.7도로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2020년과 더불어 역대 가장 무더운 6월로 기록이 됐습니다. 서울의 평균 최고 기온은 30.1도로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여름이 더 길어지고 더 무더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작년 여름에도 더위와 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1년 사이에 바뀐 새로운 내용들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이야기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 바로 무더위입니다. 한 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해 지구온난화 탓에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지구온난화는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면 해수면의 온도 역시 상승하게 되는데요. 바다의 수증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구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구의 한쪽에서는 폭우가 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치 때문입니다. 특히 대기권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어두는 열돔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바로 그 영향을 받아서 여름 고온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위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여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비인데요. 비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높은 곳에서 찬 공기를 만나 식어서 엉겨 땅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것이죠.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2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야행성 폭우로 전라북도와 충청도 지방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는 무려 시간당 146mm의 비가 내렸는데요. 관측 사상 최고치였다고 전해지죠. 장마전선과 저기압, 남쪽에서 불어온 고온다습한 제트기류가 결합을 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라는 것인데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증기의 유입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6월 말부터 한반도는 장마와 함께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태풍은 다른 자연현상과 달리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생길 때 정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정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부터 태풍위원회의 14개 회원국이 각자 자기 나라 고유의 언어로 된 이름을 10개씩 제출해서 돌아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글로 된 이름은 남한, 즉 대한민국의 것 10개, 그리고 북한 것 10개, 총 20개가 존재하죠. 2024년에는 기존 태풍 이름 가운데 9개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곰파스, 흰남노 등 큰 피해를 남긴 이름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출했던 태풍 이름 중 노루와 메기도 공식 명칭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메기는 고사리, 노루는 호두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니 흥미롭죠? 기상청장은 북서태평양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의 이름은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태풍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국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여름비는 힘겨운 존재였죠.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장마 대신 저구, 의무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구는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 의무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음산한 비라는 의미인데요. 큰 비로 백성들이 피해를 입으면 왕은 자신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겼죠.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는 감선을 명하기도 했는데요. 영조 임금은 벼와 보리가 홍수에 잠겼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10일 동안 감선을 한 후에 백성을 구제하는 은전을 베풀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름에 큰 비가 내리거나 장마가 길어지면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노처녀의 한이 서려서 비가 내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국가에서 혼수품까지 마련하면서 결혼을 장려했던 기록이 전해집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하늘의 도는 아득히 멀어서 알 수가 없다.
요즘 장마가 몇 달을 개이지 아니하니 아마도 처녀가 집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제때에 출가하지 못해서 원강의 한이 혹 화기를 범한 듯하다. 명하여 혼숙감을 넉넉히 주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라. 과연 혼인 후에 장마가 그쳤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장마비가 도움을 주는 경우도 때때로 있었는데요. 농경사회였던 조선에게 여름비는 반가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곡식이 자라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장맛비는 초록비다라는 속담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본 식물이 장맛비가 내리고 난 뒤 오늘 보면 더욱더 예쁜 초록색으로 짙게 그리고 커다랗게 보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비슷한 속담으로는 온유월 장마에는 돌도 큰다라는 말이 있죠. 장맛비에 돌조차 무럭무럭 크는 것처럼 느껴진다니 우리 조상님들의 유쾌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장마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고려 말기는 유독 기후변화가 심한 시대였다라고 전해지는데요. 2년에 한 번꼴로 여름에 큰 비를 맞았다고 합니다. 1392년 음력 5월, 오늘날로 따지면 6월 초여름에 고려의 우왕은 이성계에게 요동 정벌을 명령합니다. 부하들과 압록강 상류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 도착한 이성계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이미 장마가 시작되어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왕에게 편지를 써서 여름비가 심해 화살이 풀리고 갑옷이 무거워져 군인들은 젖어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비 때문에 강을 건널 수 없으니 요동을 정벌하고 와라, 만주벌판을 정벌하고 와라, 오랑캐를 모두 물리치고 와라 라는 명령은 거두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우왕은 그에 속해서 진군할 것을 명령합니다. 고민 끝에 이성계는 부하들과 군사를 돌려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1388년 위화도 회군입니다.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여름 장마가 개인은 물론 국가의 운명까지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은 여름 더위와 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연 앞에서 언제나 인간은 작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이 여름 장마가 지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채널 반주원도 더욱 다양한 주제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원하시면 하십시오. 하지만 저희 연구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